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세상 만사 뜻대로 될 일 없지. 아이디 그래도 나는 오늘도 지원한다. 아이디 이력서 쓰기는 취미, 면접은 특기. 아이디 올해는 반드시 사원증 목에 건다. 아이디 임기제 공무원 신화는 내가 만든다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에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도서관 일반 임기제 공무원 열람봉사 채용공고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채용 예정 직급, 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 부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담당 업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담당 업무는 주요 업무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제 전문 용어는 주요 업무라고 많이 불리죠. 이 말인 뜻은 입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포괄적인 키워드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를 분석한 후에 본인의 상세 업무랑 잘 매칭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강의 후반부에 설명이 되었으니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직무 분석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입사 지원을 쓰는데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컨설팅을 하겠다는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에는 준사서 이상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우대사항에는 도서관 사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이걸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필수, 반드시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은 경력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 도서관 사서로서 활동한 사람을 뽑겠다는 숨은 면접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도서관 사서 같은 전문 분야는 비슷한 경험으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서관에서 사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밑에 최종 경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으로 정량적인 스펙인 자격증으로 변별을 하지만 실제로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경력을 도서관 사적 경력을 따진다고 그랬죠. 우대사항에 말이 우대사항이죠. 이것도 필수입니다. 이런 숨은 면접관의 뜻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걸 더 입증하는 문구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경력이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내가 사설로도 경력도 있긴 있어. 그런데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한 6년, 7년 전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일 했다가 다시 이번에 사설로 지원하려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를 안 했어도 보통 경력은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경력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적는 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무 조건을 보면은 주 40시간인데 사서의 특성, 사서 서기부죠. 정확한 명칭은 특성상 13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의 상하한액도 갭이 아주 큽니다. 상한액은 4,300개. 공공기관의 연봉이 4,000이 넘는다는 것은 일반 기관의 연봉의 6, 7천 해당되는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것은 7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 전형 우선 보면은 응시 자격증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3대1 이상의 경쟁률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을 고려해 볼 때 그 평정 요소는 아까 자격 요건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봤죠.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 서류 전형의 평정 요소는 자격증과 경력인데 이미 이런 것들은 이력서에 딱 자기가 바로 명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본인의 노력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입사 지원 서류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 계획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의 작성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입사 지원 서류들을 잘 적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담당 업무, 주요 업무라고 했죠. 전문용어로 주요 업무를 포함한 모집 공고를 잘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 분석이 끝난 다음에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먼저 작성합니다. 이 경력 분석 기술서도 입사 지원 서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입사 지원 서류를 적기 위해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력 분석 기술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력 분석 기술서는 앞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경력 분석 기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 양식은 자기소개서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적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만 가능하다. 왜 이런 양식이 있는조차도 다른 데는 모르니까요. 자, 이것들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강의 1, 2부 후반부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평정 요소는 보통의 모집 공고에서 이런 말로 나와 있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인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격 기준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면 선발 안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의 모집 공고를 보면 재공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공고. 일반 기업처럼 자선을 안 뽑는 공공기관의 모집 공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정 요소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은 입사 지원 서류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잘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면접인데 이미 서류 통과하는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이해하신 분들은 합격 확률, 최종 합격, 즉 면접에서 통과할 확률이 낮습니다. 면접이란 것은 전혀 엉뚱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서류 전형의 합격자의 하나, 여기도 면접 시험에 보면 서류 전형의 합격자 하나에서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겠다고 나와 있죠. 즉 입사 지원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지원자가 정말 제대로 본인 힘을 잘 썼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는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안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 잘 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는 그거를 면접관이 검증하고 싶어 하므로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부터 최종 면접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힘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래서 대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때부터 저희는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대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면접을 바라보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자, 여기는 접수 기간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안 되며 반드시 인터넷으로 접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해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 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력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일반 임기제공무원 열람봉사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